자, 중기 스윙 관심 종목 중간 점검 간단히 이제 코멘트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멤버십에서 모니터링 중인 후보주들 중에서 일부 공개하는 건데, 이 중에 몇몇은 이제 신규로 추가되는 모니터링 종목들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처음 보시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뭐 간단히 코멘트 할 거긴 하지만은 어차피 나중에 급소 타점 잡을 때쯤에 예상 시나리오랑 목표가 이제 다시 상세 코멘트 할 거니까 간단히 염두에만 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 분석을 하자면은 먼저 일단 두산.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코멘트를 했죠. 요때 이제 단기 목표 30에서 35만원 정도 잡았는데, 신고가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이제 눌림목 소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세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분하게 눌림목 거쳐주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여기서 파바박 계속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겠고, 중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재타점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마냥 또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흐름에 따라서 또 이제 무너지면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또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흐름을 보고서 단기 급소 타점주로 이제 올리든지 아니면 계속 모니터링에 놔두든지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0에서 35만원 보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추가 연장 파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3,000당 제약. 이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최근 이제 시장 주목을 받으면서 거래대금도 계속 들어오고 주목을 받고 있죠. 여기서 중장기 매물대 중첩 라인도 이제 소화를 하고 있고, 근데 흐름이 단기적인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했어요. 매물 부담이 심하다고 했죠. 갭으로 뛰었고,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갑자기 매물이 나오면서 윗골이 달리면서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저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매물 소화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수급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시세를 쭉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타로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매매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단기 매매만 하겠다고 하면은 먹음직스러운 종목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시세를 어떤 급등하는 시세를 쭉 먹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매력적인 차트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삼양식품. 자, 이 녀석도 신고가 돌파 후에 눌린 구간을 노려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뻔하게 돌파 후에 눌림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와야 될 조정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 녀석이 계속 강세를 보일 때 이 삼양식품에 환호하는, 그러니까 설레임에 환호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턱대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가총액이 5조원 이상의 대형주잖아요. 그죠? 여기서 계속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건 뻔한 예상된 흐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오르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니까 좀 감질나 보이고, 또 이때쯤에 다른 이제 주도 섹터들이 막 엄청나게 급등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포모에 걸려서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틀리진 않았어요.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근데 그 과정이 진행 양상이 다른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중기적인 트레이딩, 여기서 어떤 최적화된 수익을 노리고 싶다면은 기술적 분석의 원칙에 충실하게 그렇게 이제 주가를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펀더멘탈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원까지 업사이드를 더 보고 있긴 한데, 여기 과정이 한 번에 쭉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감질나게 이렇게 갈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두산처럼 이때 흐름을 보고서 다시 이제 급소 타점을 잡아볼 예정입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이르러서 이제 좋은 차트 흐름이다 하면은 급소 타점주로 제가 올릴 거고, 아니면은 이제 계속 모니터링 단계에 놔둘 수도 있겠죠. 이것도 이제 계속 보는 종목이고. 자, 그리고 다음은 엠로. 자, 엠로도 이제 유튜브에서 요때 당시에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요때도 또 얘기를 했죠. 요 구간이 이제 매물대 중첩 라인이죠. 지금 중장기 매물대가 겹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올렸다가 좀 차트가 어설퍼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었는데 매물대 상단에서 바로 이제 다시 튀어오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운동 흐름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파바박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했죠. 일단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흐름이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느릿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중기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 매매나 이런 모멘텀 매매보다는
다시 한번 눌러줄 때 또 대응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일진전기. 자, 이 녀석은 이제 신고가 갱신 가능성 높아요. 계속해서 지금 두드려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삼각 수렴형, 그 이평선도 이제 따라 올라가면서 점점 수렴 거치면서 상방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당장 이제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이제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제 중장기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발생시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시 한번 눌러주고 갈 수도 있는데, 뭐 이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제 급소도 타점이 나올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력 설비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차트가 가장 나아 보이긴 합니다. 뭐 다른 전력 설비, 뭐 재룡전기, 그리고 뭐 LS 일렉트릭, 뭐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다들 이제 앞으로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이제 좋다고 하지만은 일단 차트를 봐야지 단기 시세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일진전기가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력 설비주들 안에서 낮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높은 등급의 차트는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자, 그리고 파마리서치. 자, 이 종목은 뭐 목표 시총 한 4조 원, 5조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진행된다고 했죠? 느리게 진행된다고 했죠.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이렇게.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급소 타점을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올라갈 종목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중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률을 최적화시키려면은 이렇게 파바박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직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큰 걱정 없이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녀석이 빠질 때 그냥 모아가는 뭐 그런 전략도 써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아직까지는 단기주로서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리콘2, 요거는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슬슬 모니터링 해도 될 것 같아서 지금 보고 있긴 한데, 당장은 매매 타점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저항이 딱 버티고 있죠, 그죠? 여기서 두들겨 맞고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구덩이 파면서 거래대금 터지고 이제 차분하게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손바뀜이 나왔다고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타점이 이쁘게 만들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미적되면서 모니터링 단계 종목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누스. 자, 요것도 유튜브에서 요때쯤이었나? 제가 이제 코멘트를 했죠. 조금 더 싸게 이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쓱 올라가면서 여기서 매물대 여기 딱 이게 단기적인 지지라인이고, 근데 이제 놓쳤어요. 요거는 코멘트 해놓고서 놓쳤는데 계속해서 랠리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눌려주면은 또 이제 타점을 잡을 수도 있긴 해서, 어쨌든 조금 보수적으로 보다가 뭐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평정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제가 타점 잡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중단기적으로 바로 이제 시세에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종목에 꽂히지 말고, 지금 그 특정 관종이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조급증 갖고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준비 상태입니다. 급등할 준비. 그러니까 뭐 놓쳤다고 하면은, 뭐 비중을 못 실었다고 하면은 그냥 놓쳐주시고, 또 이제 평정심을 갖고 다른 종목에서 계속 기회를 발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동성화인텍. 이제 조선 기자재주들 중에서 이제 조선업종 좋으니까 기자재주들도 이제 관심권이긴 한데, 이 종목이 이제 종종 이제 많이들 언급됩니다. 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차트 흐름은 최근에 상대 강도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너무 지저분하죠, 그죠? 대응한다면은 이제 저점에서 차분하게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이제 타점이 잡히면은 그때에서 이제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도 뭐 최선의 종목이라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종목이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 대비 빠를 것인가, 강력한 시세를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트레이딩 할 때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이제 빠르고
강력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태광. 이것도 얼마 전에 코멘트를 했었던 것 같은데 슬슬 여기서 이제 중기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화 과정이라는 것이 돌파했다고 해서 이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이제 돌파하려다가 지금 이제 속임수를 준 거죠. 다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월봉상 아직은 매물 소화를 좀 더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단숨에 이렇게 돌파한다고 이렇게 쭉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눌러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큰 폭 조정 나오면서 한번 흔들어 주고 다시 재차 이렇게 수렴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